안녕하십니까. 덴트 아카데미입니다. 한 2, 3주간 업로드가 안 됐죠. 그동안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자동차 가게 변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제가 22년간 덴트를 하면서 겪어보았던 각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정리 내용이 이렇게 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의 뭐 논문 수준의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또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 덴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두서너 달 전에 덴트 아카데미 멤버십 게시판에 말리부 각덴트를 한 3편 정도 연속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을 보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은 날카로운 칼각이 많습니다. 신형 아반떼, 소나타, 스포티지 등등 이런 차량 문짝에 있는 칼각도 작업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 각덴트를 연습하시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 주신 각들은 어려운 각들이죠. 그래서 어떤 각이 어렵고 어떤 각이 쉬운지 먼저 알고 연습을 해 보시라고 이번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덴트를 시작할 무렵에는 각이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뭐 둥글둥글한 그랜저, 뭐 소나타 2, 소나타 3, 아니면 다이너스티 이런 차들이 주로 덴트를 의뢰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에쿠스가 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의 각이 형성된 차량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반떼 XD, EF 소나타, 그랜저 XD 등이 보급되면서 각이 도드라지게 형성된 차량들이 나오면서 덴트 기술자들의 순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각의 상태에 따른 난이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자들에게는 각이 없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죠. 그런데 그게 덴트 기술자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트 기술자들은 각을 복원할 수 있는 자기 기량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쉬운 각부터 연습을 해 보셔야죠. 그럼 쉬운 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초기형 에쿠스하고 2세대 SM5 또는 SM7 그리고 그랜저 TG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제 경우에는 각덴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개업에서는 이런 각들도 복원을 못했습니다. 거의 독학식으로 하다 보니까 에쿠스 각 정도를 복원하는데 거의 1년이라는 숙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은 제대로 된 교육업체를 찾아간다면 개인 기량에 따라서 한 3주에서 5주면은 마스터할 수 있는 각들이죠. 그렇다고 이런 에쿠스나 SM5 각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다른 각들을 연구하고 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완만한 각들이 나오다가 이제 어려운 각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면 아반떼 XD 각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각의 순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반떼 XD 각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지다가 여기서 한 1, 2mm 정도 됩니다. 여기가 1에서 자, 1, 2mm 정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각이죠. 만약에 이런 각에 충격을 먹어서 각 덴트가 찌그러지면 여기가 함몰되면서 위쪽까지 망가집니다. 이렇게 튀어 올라오거나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들은 굉장히 이제 복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각인데요. 그래서 이런 각들은 판금 도색을 해도 이런 각을 살리지 못하고 판금 도장으로 파데를 발라서 살린다고 그러면 요렇게 완만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판금 도장 했던 차량임을 금방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판금 도장마저도 어려운 각이죠. 그만큼 어려운 각이다 보니까 각 콕 하나 복원하는데도 당시 한판 도장에 버금가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원을 하지 않고 크게 찌그러졌을 때 그냥 보험으로 판금 도색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덴트 기술자들이 많이 복원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봐도 아반떼 XD 각을 복원했다 이런 자료들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자, 각 중에서 이런 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내려오다가 요 각이 생기고 요렇게 오목하게 반대로 꺾여 들어가는 요런 각이 있죠. 요런 각은 대표적으로 EF 소나타 시리즈, 누 EF 소나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베이스로 만든 옵티마 리갈 이런 차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1세대 모닝도 이런 각입니다. 그리고 이 각은 현재까지도 많은 차량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의 경우 차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난이도도 요게 위에 볼록한 부분이 완만한지 이렇게 확 휘어 들어오는지 요런 거에 따라서도 좀 난이도는 틀려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요렇게 찌그러진 각에서 만약에 충격을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윗부분이 찌그러지면은 어느 정도 복원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먹으면서 이 아래 오목한 부분,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이 같이 찌그러진다. 그리고 각이 짓눌렸다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각덴트에 대한 자료를 올리다 보면 가끔 모닝 각이 어렵다 이런 댓글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모닝 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좀 전에 1세대 모닝 각 보여드렸죠. 윗면이 곡선지게 떨어지다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1세대 모닝 각이 그렇고, 모닝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2세대 모닝이 나오죠. 2세대 모닝의 각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생기다가 요렇게 라운드 가지면서 요렇게 되는, 자, 여기가 찍히면 덴트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이제 모닝 2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덴트 기술자들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덴트 기술자들이 요런
각을 접해볼 기회가 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졸라 어렵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뭐 에쿠스, 뭐 1세대 에쿠스 각이나 뭐 SM5 각,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이 어렵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각들은 모닝 외에도 HG 그랜저 뒷도 끝부분 그런 데도 형성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또 말리부도 이런 각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도 이런 각이 뒷도에 일부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는 1세대 모닝에 있던 그런 각도 같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더 넥스트 스파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MD까지 이런 각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이게 어려운 각이지만 기술자의 역량에 따라 복원되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각이 요런 각이 있죠. 요런 각은 지금 그림상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곡면입니다. 요런 이제 곡면이 용어로는 이제 R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곡면이 어느 정도 아부졌냐 하는, 그래서 이제 아부졌다는 말을 하는데, 자, 이런 R값이 여기는 조금 그래도 완만하죠. 그런데 요 각은 요 각보다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자, 날카롭기 때문에 복원이 더 어렵죠. 요런 각들은 대부분 그 도하단, SUV는 뭐 거의 다 이런 각이 있고요. 세단 중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요런 형태의 각이 있습니다. 요런 형태의 각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자, 요런 것까지 보통 다른 기술자분들 복원 자료를 봐도 요 정도 그런 도 하단에 있는 각을 복원할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죠. 요런 각들도 복원하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칼각 문제죠. 아반떼 CN이나 소나타 DN, 그리고 외제차 중에서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신모델들이 이런 칼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각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날카롭죠. 그래서 요 각이 찍히면 되게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아반떼 CN 각 부분에 콕 찍힌 덴트를 복원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 작은 덴트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덴트입니다. 만약에 크게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복원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각 중에 하나죠. 덴트 기술자들은 이런 신차들을 보면 저 과연 저런 각이 복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런 각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의뢰가 들어와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각들은 복원할 수 있는 기술자분들이 또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게 손에 꼽힐 정도까지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EV6가 출시가 되면서
이런 각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각이 나오는데요. 자, 이 각하고 틀린 게 뭐냐면, 얼핏 보면 뭐 이 각하고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가 약간 휘어 있죠. 요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오목하게 휘어져 오면서 각이 생기고, 여기 요렇게 또 내려가는, 약간 휘어지면서 내려가는 이런 각입니다. 자, 이 각은 왜 어렵냐면, 먼저 요렇게 생긴 각 설명드렸죠. 찍혔을 때 여기 위에는 쉽게 복원이 되지만, 자, 요 아래 오목한 부분들까지 눌리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얘는, 자, 오목한 부분이 위아래에 있습니다. 자, 위에서 오목, 아래에서 오목.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찍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단지 아직까지는 EV6가 여기 그나마 완만합니다. 지금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오목한 면을 도드라지게 그렸지만, 지금 EV6 들어오는 거 보면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원을 할 수 있을 정도지만, 추후에 이런 각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각이 서버린다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길러야 되겠죠.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이제 각 종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각의 찍힌 형상, 그리고 내부 구조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걸 보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 각까지 복원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덴트 아카데미였습니다.